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건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중간고사 좀 잘 못 봤던 친구들도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나왔을 때 얘기 선생님 했었잖아. 그래서 2페이지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 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세계 속의 한국경제 이렇게 돼서 한국경제 변화에서 시기별 그리고 특징별로 나와있지 얘들아. 우리 이거 교실에서 말했다시피 중간고사 때 정답률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교과서 195래. 교과서 95페이지랑 같이 읽어보면서 이거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우리 그때 수업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교과서 95페이지부터 읽고 프린트 읽어보면서 기말고사 때는 좀 다 맞도록 하자 얘들아. 교과서 100페이지 보면은 국민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라고 나와 있고, 우리 이 부분 교실에서 수업했는데 여러분들 필기 못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 이 부분 같이 필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소득에서 국민경제가 순환하는 것의 의미를 보면 정부 주체래. 경제 주체지 얘들아.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구성된 국민 경제에서 실물 즉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와 화폐의 흐름이 순환하는 것을 국민 경제의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 더 적어주면 국민 경제 활동에서 생산 분배의 지출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 경제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 필기 못한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쌤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우선 생산물 시장에서 우선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럼 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가 구입하게 되겠고, 이에 따라서 가게가 소비 지출을 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판매 수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가게와 기업을 살펴보면 가게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생산 요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가로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 임금, 이자, 지대를 지급하고 이것은 가게의 소득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가계, 기업, 정부에 이어서 국가 간 거래가 요즘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하거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수입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실물의 흐름으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고, 수출과 수입을 하면 선생님 뭐라고 했지?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을 했어. 그러면은 외국으로부터 이 수출에 대한 수출 대금을 받게 되고, 다음으로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입을 했으면 이 수입에 대한 수입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했으니까 이 부분 적지 못한 친구들은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3페이지 아랫부분 이따가 뒤에 하고 다시 돌아올게 얘들아. 우선은 우리 학교에서 했던 거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면은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요거는 페이지 101페이지 같이 보면 돼 얘들아.
교과서 101페이지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총생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을 계산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 교실에서 요거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했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어떤 생산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국내 총생산 GD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GDP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두도록 하고 교과서 101페이지와 102페이지에 이제 왜 이렇게 국내 총생산 이렇게 선생님 우리 교실에서 수업했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끊어가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교과서 101부터 102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 국내 총생산의 계산 사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뭘 가지고 계산을 하냐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최종 생산물은 무엇일까 얘들아? 최종 생산물은 빵입니다. 그럼 이 빵의 가치는 얼마였냐면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총 생산물 지금 이 사례에서 모두 생산된 걸 모두 합쳐보면 총 생산물은 밀 그리고 밀가루 빵이겠지. 여기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빼는 건데 최종 생산물이 아닌 중간 생산물은 밀과 밀가루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밀의 밀의 가치는 50, 밀가루의 가치는 200, 빵의 가치는 400이 될 거야. 여기서 밀의 가치 50,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이거 650이 되겠지. 그리고 밀의 가치 50, 밀가루의 가치 200이 될 거야. 그럼 얘가 250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50 마이너스 250은 400 이렇게 돼서 GDP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건 총 생산물의 가치합에서 중간 생산물 가치합을 뺀 거였고 우리가 세 번째로 구해볼 방법은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인 거야.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 그러면은 먼저 농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지 보면은 농부는 5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분업자는 총 200만 원에 판매했지만 밀을 사들인 금액이 50만 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분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50이 됩니다. 제빵업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400만 원을 판매했지만 밀가루를 구입할 때 2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제빵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50, 150, 200을 모두 더하면 마지막 방법으로 다 GDP를 구해도 똑같이 4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GDP가 언제 유용하고 또 경제적 후생 지표로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 GDP는 한 나라의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요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선생님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 프린트 빈칸에 적어 놓도록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음에 GDP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과 다음으로 국민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잠시만 GDP는
GDP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어보면 한 나라의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한 나라의 경제 활동 수준과 국민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지표, 그리고 국가 간 경쟁력, 국가 간 경제력, 그리고 경제적 후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이 GDP가 우리가 이제 경제적 후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제적 후생 수준의 지표로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GDP의 의미에서 같이 살펴봤을 때 시장 가치의 합이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활동 등은 포함이 되지 않고 생산으로 창출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가 등과 같은 가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얘들아 너희 나눠준 프린터에 여기 오타 났을 거야. 요거 가치는 이라고 고쳐. 그리고 또한 이런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변화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고, 또한 삶의 질을 측정하지 못해. 우리 교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 오염이나 요걸 이제 환경 오염을 이제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비용 자체가 이제 GDP의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오염, 이제 오염된 환경을 이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산이 된다고 해서 이게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그리고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반영하지 못하냐면, 얘들아 여기 적어. 이것도 보라색 깔로 적어줄까? 잠시만. 그래서 이렇게 삶의 질,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소득 분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교실에서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필기하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이 부분 필기하고 듣고 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페이지 5페이지로 프린트 페이지 5페이지로 넘어가서 국내 총생산 GDP와 관련된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총생산 GDP와 관련된 지표 중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눈 값이, 잠시만, 이렇게 나눈 값이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소득과 경제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국민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게 있거든,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6페이지 경제 성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명목 GDP의 경우는 당해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GDP를 구하면 올해의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실질 GDP는 올해 우리가 GDP를 계산을 해도 이때 기준 연도의 물가가 있거든. 기준 연도의 가격이 있거든.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명목 GDP는 당해년도야. 여기를 잘 봐야 돼. 당해년도 생산물의 총량에 당해년도의 가격을 갖다 쓰는 거야, 얘들아. 근데 실질 GDP는 뭘 쓰냐면 당해년도의 생산물 총량은 같아. 근데 여기서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쓰게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올해의 물가로 올해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해. 그렇지만 실질 GDP는 우리가 기준연도를 잡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기준연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의 경제가 발전을 했는지 발전하지 못했는지, 경제가 성장을 했는지 성장을 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할 때, 즉 우리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측정할 때 실질 GDP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제거를 해서 생산량 변동만을 파악할 때 실질 GD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예시를 가져왔는데 쌀 생산에 따른 국내 총생산의 계산을 가져왔는데 기준연도는 2019년도가 기준연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먼저 보자.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의 생산물의 총량이래. 그러니까 2019년도에 10가마, 그치? 그리고 2020년도에 20가마야. 그리고 적용 가격은 여기 지금 명목 GDP의 경우는 당해년도 가격이야. 그 해에 얼마였는지 보면은 그 해에 당해년도에 여기는 1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1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은 100이 되겠고 2020년도에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은 225가 될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서 봐봐라. 지금 보면 국내 총생산은 지금 2배 이상 커졌거든? 근데 봐봐 얘들아. 지금 가격 빼고 생산량, 실질적인 생산량만 보면 지금 2배 이상 커졌니? 아니잖아. 이게 지금 가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즉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총생산이 2배 이상 커지게 됐잖아. 그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생산량만 얼만큼 변했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실질 GDP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실질 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기준연도는 2019년도의 가격인 1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의 실질 GDP와 2020년도의 실질 GDP로 구할 때는 기준연도의 가격인 10만 원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다면 국내 총생산은 그러니까 2019년도의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은 100이 될 거고 2020년도엔 15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명목 GDP에서는 2배 넘게 국내 총생산이 상승했는데 실질 GDP에서는 1.5배만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그래서 가격을 똑같이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산량 변동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 GDP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구했을 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구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물가 지수 종류 중에 하나로 뒷부분에서 선생님 설명을 할 거거든. 이거
미안한데 이거 왜 여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요 부분은 9페이지, 프린트 9페이지에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프린트 9페이지 수업할 때 요거 다시 해줄게, 얘들아. 이거 진짜 미안한데 여기 왜 들어갔는지 선생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 총생산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총생산과 우리 이제 관련된 거 하나 더 보도록 하자, 얘들아. 우선 우리 GDP의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배웠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뭔지 배웠고, 명목 GDP와 실질 GDP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이제 이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1인당 GDP는 전체 GDP보다 각국 국민의 생활 수준, 전체 GDP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이나 국민 소득 규모를 파악했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내 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눔으로써 각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우리 이거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풀었거든. 근데 한 번 더 풀어보자. A국에서 1,000만 원이 A국의 GDP가 1,000만 원이야. 근데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명. 그럼 1인당 GDP는 얼마일까, 얘들아? 1인당 GDP는 1,000을 100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B국의 GDP는 2,000만 원이야. 그리고 인구는 400명이라고 하면 1인당 그리고 전학생이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 원래 글씨 이렇게 엉망으로 쓰니까 이해하고 보기 바랍니다. 1인당 GDP는 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 비교할 때 이거 서술형 문제 내면 되게 좋긴 하겠다. 그래서 GDP는 B국이 크니 A국이 크니? B국이 A국보다 크지만 1인당 GDP는 이거 왜 이러지? 전체 GDP는 B국이 A국보다 크지만 1인당 GDP는 정리 크니? 1인당 GDP는 적기 때문에 적어서 실제 국민소득의 규모는 A국이 B국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아까 프린트 4페이지에서 이제 소득 분배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도 보면 봐봐. 얘들아, 이게 1인당 10만 원씩 가져간다는 거 이론이잖아. 근데 사실 소득 분배율이 우리 그 얘기를 했었잖아, 교실에서. 사실 이 소득 분배율이 얘네가 1인당 1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1%가 전체 부의 99%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A국 같은 경우는 1%가 99%의 소득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고, B국은 모두가 평등하게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면 사실 A국 국민과 B국 국민의 소득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국내 총생산과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는 소득 분배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고, 전체 소득 분배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고, 전체 GDP와 1인당 GDP를 통해서 실제 국민의 소득이 요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 수 있고, 과연 이러한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가 되었는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는 따로 조건을 주어지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소득 분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요거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경제
프린트 3페이지에서 그리고 교과서 100페이지 국민경제 순환 그리고 교과서 101페이지부터 국내 총생산 의미 그리고 국내 총생산 계산 사례 그리고 이 국내 총생산의 유용성과 경제적 후생 지표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봤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살펴보고 또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리고 국내 총생산과 관련해서 A국과 B국 GDP와 인구수 놓고 GDP와 그 다음에 실제 국민소득 규모 비교하는 거 같이 봤었어.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교과서 105페이지 그리고 프린트 6페이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선 경제 성장이란 국민 경제가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서 새롭게 이제 창출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거, 경제 규모의 양적 확대 등을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은 교과서 105페이지. 교과서 105페이지 같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경제 성장을 국내 총생산의 증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제 성장이 왜 필요하냐? 일자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생산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겠지.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우리 이제 이러한 경제 성장의 의미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왜 필요한지에서 봤으면 이제 우리 경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우리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제 성장률이란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속도를 실질적인 성장 속도를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인 성장 속도이기 때문에 명목 GDP가 아닌 실질 GD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계산식을 보면 금년도의 실질 GDP, 금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실질 GDP 그리고 전년도 작년의 실질 GDP, 그래서 금년도의 실질 GDP에서 작년의 실질 GDP를 빼고 그리고 이거를 전년도의 실질 GDP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미안한데 여기에 하나 더 적어놓자. 의미,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속도 그리고 국민 경제의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말로만 하고 가면 여러분 계산 못하잖아.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를 피냐면 105페이지에 보면은 이 탐구활동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얘들아. 이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경제 성장률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우선 문제 1번에 뭐라고 돼요? 경제성장률 조금 이따 보자, 애들 미안해. 우선은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6년과 2017년에 A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을 계산을 하라고 했어. 2016년과 2017년도에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명목 국내 총생산, 즉 명목 GDP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얘들아 명목 GDP 어떻게 계산했는지 기억나냐? 명목 GDP는 당해년도 생산물의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생산물의 당해년도 이렇게 말을 못하지 오늘. 당해년도 생산물의 총량에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2016년 거 한번 보자, 얘들아.
2016년도 당해년도의 생산량, 연필의 생산량은 5,000개, 그리고 가격은 200원이었어. 다음으로 필통을 보면은 당해년도의 생산량은 100개, 그리고 가격은 2,000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계산을 하면 12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해봐 알겠지? 다음으로 2017년도 보면은 명목 GDP이기 때문에 보면은 당해년도 생산량 6,000개, 가격은 얼마? 300원. 그리고 필통은 200개를 생산을 했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명목 GDP를 계산을 하면 24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얘들아 1번 문항이었어. 다음으로 2번 문항은 2번 문항은 실질 국내 총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기준연도 찾아야 되지. 기준연도는 201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실질 국내 총생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질 GDP라고 얘기하지 얘들아. GDP.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당해년도 생산량에 뭘 곱하냐면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연도가 2016년이고 가격은 요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얘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2016년도 보면은 몇 개? 연필 5,000개. 그리고 당해년도의 가격은 얼마야? 200. 당해년도의 가격은 20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랑 또 그 다음으로 필통은 100개를 생산했고 당해년도 2016년의 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2017년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연필 몇 개 생산했어? 6,000개. 그리고 이때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준연도의 가격은 200. 그리고 필통 몇 개 생산했니? 필통 200개 생산했고 당해년도의 가격은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1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봤고 다음으로 2017년 A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이 수식 한번 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 전년도의 실질 GDP래. 그러니까 2016년도의 GDP 그냥 GDP 아니지 얘들아 미안해. 2016년도의 실질 GDP 그리고 여기 위가 분자인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윗부분은 미안해. 윗부분은 2017년도에 이거 왜 이러냐? 2017년도에 실질 GDP에서 2016년도에 실질 GDP를 뺀 값을 2016년도에 실질 GDP로 나눠서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2016년도에 실질 GDP는 얼마냐면 2016년도에 실질 GDP는 120만 원이고 다음으로 2017년도에 실질 GDP는 160만 원. 그래서 여기서 12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을 하면 약 33.3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에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리고 이 실질 GDP를 활용한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거 여러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답 적어 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계산해서 이거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과서 105페이지에 경제성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 계산을 해봤고, 다시 프린트 6페이지로 돌아오고,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이렇게 경제성장의 요인은 뭐가 있는지, 뭐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양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이런 생산 요소, 노동, 토지, 자본이 양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또 질적으로 향상이 될 때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생산 수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양적 증가를 보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자연 자원의 양을 늘리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산 요소의 질적 향상을 보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외적 요인으로는 기업가 정신, 사회제도, 노사관계, 경제 의지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생님 이렇게 넘어갔다고 니네도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이거 교과서 106페이지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업가 정신은 우리 1학기 때도 배웠잖아요. 그치? 위험을 1학기 때 배웠다. 중간고사 때 배웠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제품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의 자세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행 등 그리고 또 원만한 노사관계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겠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 이거 집에 가기 전에 선생님 이렇게 프린트에다 이렇게 쪽지로 붙여주고 6페이지 아래에 붙이던지 아니면 손으로 쓰던지 알아서 하기 바람 이렇게 해놨었지. 그래서 요 부분 아마 여러분 손으로 쓰진 않고 아마 다 붙였을 거야. 그래서 요 부분 왜 경제 성장률에서 실질 GDP로 계산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생산 규모가 커지고 따라서 국민소득이 커지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GDP 같은 경우는 각 상품의 총량은, 즉 생산량은 매년 변하지만 기준연도의 가격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측정이 가능한데 반해 명목 GDP는 총량도 변하고 가격도 매년 변하기 때문에, 즉 생산량이 늘었는지 가격이 변했는지 어떤 게 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질 GDP를, 경제 성장률을 구할 때 실질 GDP를 사용합니다. 우리 프린트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같이 받고, 프린트의 경우에는 지금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책 덮지 말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합니다.